뻔뻔함을 넘어선 적반하장 19, 18위 공개합니다. 도둑의 황당한 모모. 2013년 3월 중국 다롄에 거주하는 우 씨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외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도둑이 침입. 아무도 없지? 그럼 슬슬 털어볼까? 아이 뭐야, 겨우 이게 다야? 아, 휴대폰도 뭐 이런 걸 써? 도둑은 우 씨의 휴대폰과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는데요. 피해액은 약 3,000위안, 하나로 약 55만 원으로 우 씨의 한 달치 월급이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아, 진짜 속상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죠. 전 재산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잡아서 혼쭐을 좀 내줘야 되는데. 그럼요. 아, 불안합니다. 오늘 주제가 또 주제인 만큼. 놀란 우 씨는 급히 이웃의 휴대폰을 빌려 도난당한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휴대폰은 꺼져 있었지만 우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둑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 도둑님. 가져가신 건 저희 가족의 전 재산이에요. 돌려주시면 절대 신고 안 할게요.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솔직히 도둑 입장에서 이거 신경 쓰겠습니까? 그냥 딱 끊어버릴 것 같은데. 아니, 전화기를 차단하고. 꺼놨는데 뭐 보기나 하겠어요? 간절했던 우 씨의 마음이 통한 걸까요? 도둑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뭐라고? 너희지? 아니 너무 가난해서 훔칠 것도 없더라. 아, 시간만 낭비했잖아. 이런 구닥다리 휴대폰이나 쓰는 인생이라니 왜 사냐? 그걸 그걸 그것도 없어서 저 남의 집 집에 들어가지고. 도둑 들어간 사람은 왜 삽니까 그러면? 야, 진짜 이거는 적반하장 그대로 그냥 도둑이 몽둥이를 들었다 그거잖아요. 전 재산을 도둑 맞은 데다가 도둑에게 조롱까지 당한 우 씨는요. 가난해도 열심히 살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정말 허탈하네요. 라며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죠. 뭐 도둑의 말 따위는 무시하고 지금처럼 열심히 사시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겁니다. 힘내시길. 아, 그리고 저런 파렴치한 도둑을 일단 꼭 잡아서 혼쭐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정의가 뭐고 뭐가 옳은 건지 이 법이라는 게 왜 있는지 무서움을 제대로 좀 보여주면 좋겠네요. 진짜. 뻔뻔함을 넘어선 적반하장 19, 17일 공개합니다. 노숙자의 품격 있는 모모. 2016년 영국 콘월주. 뉴키시 길거리에서 강아지 헤이즐과 함께 노숙 생활을 하던 35살 매튜 브린턴.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괜찮지만 제 강아지 헤이즐이 너무 배고파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자신보다 강아지를 먼저 챙기는 브린턴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주민들은 따뜻한 음식과 담요를 챙겨줬고요. 기부금까지 모아 그를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SNS에 올라온 브린턴의 모습을 본 주민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뭐야? 뭐야? 아니 저렇게 번듯한 차도 있는데 강아지를 앞에서 사람들한테 구걸했던 거예요 그러면? 야, 야, 근데 진짜 성의도 없다. 멀리도 안 가고 저기서. 누가 뭐 찍으랴 했겠죠. 평소 주민들의 도움을 받고 생활하던 노숙자 브린턴은요. 무려 약 8천만 원에 이르는 독일 A사의 고급 스포츠카를 소유. 우연히 차에 오르는 브린턴의 모습을 본 주민이 영상을 촬영해 SNS에 폭로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본 주민들과 누리꾼들은 개를 이용해서 구걸하더니 스포츠카 기름값 구걸했던 거냐? 라며 대분. 왜 그런 거죠? 그래서 스포츠카 몰면서 개 키우는 사람이 왜 저런 짓을? 스포츠카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서 없나 보죠. 거기 기름 넣을 돈은 있고 개 밥 줄 돈은 없고. 개밥 돈은 없다 이거. 아니 근데 이웃들이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브린턴의 반응이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후에 차도 도난당했고 수입도 끊겼다고요. 게다가 사람들의 협박에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반성과 사과가 아닌 오히려 적반하장.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또다시 거리로 나와 구걸을 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강자네요. 동네도 안 바꿨네요. 아주 뻔뻔한 게 강자네요. 아, 이게 피해자 코스프레 한네요 진짜. 그랬어.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고 해도 그걸보다는 저 가지고 있는 차를 팔아서 그래서 강아지 밥도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뻔뻔함을 넘어선 적반하장 19, 16일 공개합니다. 모모 사건의 황당한 전말.
2020년 7월 중국 장쑤성 쿤산 50대 여성 왕 씨는 한 마트의 과실 때문에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마트를 고소하며 배상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마트 측은 과실이 없다며 극구 부인. 왕 씨와 마트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마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뭔가 억울한 사연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왕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이 발생한 2018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왕 씨는 마트를 찾아 반바지와 채소를 고른 뒤 셀프 계산대에서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고객님 잠시만요. 그 가방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나를 도둑 취급하는 거야? 그래, 봐라, 봐! 야! 사실 왕 씨는 채소만 계산하고 반바지를 계산하지 않았고요. 계산대에 도난 방지 시스템이 울리며 그녀의 절도 행각이 들통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계산하는 걸 깜빡했다고 변명, 자신의 절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뭐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아직은 뭐. 네, 그리고 깜빡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살다 보면 음. 마트에 뭐 한두 개입니까 물건이.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도둑으로 몰렸고 그게 억울해서 고소한 건가요, 마트를? 날 왜 그 취급하느냐? 아닙니다. CCTV에 그녀의 절도 행각이 적나라하게 찍혔음에도 왕 씨는 뻔뻔하게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고요. 심지어 가방 속에 있던 반바지를 멀리 던져버리며 증거 인멸까지 시도. 아니 그러면 실수한 게 아니네. 이게 그럼 도둑질 해놓고 지금 발뺌하려고 오히려 이렇게 막 화내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실수면, 어. 진짜 실수면, 어머, 어떻게- 죄송해요. 이게, 어떻게 찍어 이렇게 되잖아. 그래야 되는데 이걸 던져버렸다면서요. 야 이게 그러면 적반하장인 거죠 이것도. 완전히 근데 자기가 왜 더 성질 내잖아. 여기서 마트를 고소했다고? 마트 측은 조사를 위해 그녀를 2층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 여기 구급차 불러요. 아까 그 사람 2층에서 떨어졌어요. 조사를 받던 중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던 왕 씨는 화장실 밖 파이프를 통해 도주를 시도. 그 과정에서 추락해 하반신 기형 장애를 얻게 된 겁니다. 아우, 아유. 그런데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내가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예요. 마트 직원들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나도 모르게 그만 도망친 거라고요. 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고요. 심지어 마트 측에 의료비와 보상금 명목으로 17만 7천 위안, 우리 돈 약 3,200만 원을 요구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하지만 쿤산 법원은 사건 당시 CCTV를 토대로 마트 측이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과 왕 씨의 절도 사실을 인정. 그리고 상해 원인과 결과 모두 스스로 자초했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저 사람 진짜 안타깝다. 반바지가 뭐라고. 그러니까 뭐 장애를 얻으셨다면서요? 이거 굉장히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본인이 가장 큰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 잘못 하나 인정하면 될 걸 갖다가 맞아요. 반바지 하나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가다가 방해까지 왔고. 그거 얼마나 한다는 거죠? 뻔뻔함을 넘어선 적반하장 19, 15위 공개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모모의 적반하장. 2013년 4월 미국의 브루클린. 31살 남성 로버트 잭슨은 도로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조수석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방통행인 도로에서 웬 차량 한 대가 역주행. 급기야 그 차는 마주오던 트럭을 피하려다가 잭슨이 탄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일반 도로인데 역주행이라니까 이거는 진짜 큰 잘못이고 그렇죠. 지금 접촉사고라고 하셨잖아요. 접촉사고인 게 정말 천만다행인 거예요. 역주행은 큰 사고 나요, 진짜. 가만히 이제 주차해 놓은 차에 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냥 정말 자다가 날벼락 맞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 이거 여자친구 차인데 제가 잘 얘기할 테니 자동차 긁힌 것만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당신이 우리 차에 달려들었잖아. 가해 차량에서 내린 두 남성은 정말 뻔뻔하게도 사고를 내놓고는 오히려 피해자인 잭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겁니다. 야, 이거 황당해서 약간 말도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역주행에서 본인이 잘못해서 사고까지 냈으면은 이거 정말 싹싹싹싹 빌어가지고 이 정도면 진짜 고맙습니다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배송만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블랙박스나 CCTV 사고 장면 찍혔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고 후 가해자들은 마치 CCTV를 찾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CCTV가 작동되지 않는 걸 봤는지 갑자기 당신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체포합니다. 사실 잭슨을 체포한 가해자들은 경찰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이 탄 차량은
경찰차였습니다. 경찰차가 역주행을 했다고? 아 근데 잭슨 입장에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 왜냐면 그냥 잘못하면 말려요. 일반 운전자도 아니고 여기는 공권력이니까. 그렇지. 진짜 잘못하면 난리 납니다. 완전 힘의 불균형이 엄청난 거잖아. 그렇습니다. 사고 직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잭슨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힘든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게 잭슨은 그간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뭐가 하나 나가면 내가 볼 때 주변에 누군가가 찍고 있었을 거예요. 불행 중 다행으로 사고 현장 인근 건물의 한 CCTV에서 사고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뒤늦게 확보한 것입니다. 사고 당일 가해자인 경찰들이 이 CCTV는 놓친 듯합니다. 이후에 뉴욕 경찰은 해당 사건을 관련 기관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진짜 무서운 게 경찰에 이런 억울함을 밝혀줘야 되는 사람인데 이걸 뒤집어 씌워요? 너무 무섭다. 야, 이건 나쁜 사람들이야. 본인 인생을 망쳤네. 뻔뻔함을 넘어선 적반하장 19, 14위를 공개합니다. 폭행 사건의 숨겨진 내막. 지난 4월 미국, 중국계 이민자인 61세 남성 야오 판마는 코로나19 사태로 실직 후 거리에서 재활용품을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늦은 밤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야오. 결국 그는 뇌출혈과 안면 골절 등 중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유, 너무 심하게 맞았다. 아, 이게 왜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때리고 그래요? 혹시 뭐 묻지마 폭행 이런 거 아닌가요? 폭행을 심하게 당한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경찰은 사흘 뒤 야오 폭행범으로 49세 남성 제로드 파웰을 체포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야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파웰. 뿐만 아니라요. 제가 아시아인 강도들한테 당했는데 그 남자가 강도들과 한패가 분명해요. 내가 피해자라고요. 파웰은 사건 전날 아시아인 강도단에게 돈을 뺏겼는데 야오가 그 강도단의 일원이라고 주장. 그리고 사건 당일 우연히 마주친 야오가 자신을 조롱하며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와, 그럼 맞은 사람이 강도였다 이거죠? 예, 그렇게 주장한 거죠. 난 정당방위였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조사 중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왜 이유가 왜? 왜 사람 죽겠네. 쓰러진 야오의 머리를 무자비하게 짓밟은 파웰. 심지어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요. 야오가 깡통을 줍고 있는데 갑자기 저 남자가 뒤에서 달려들어서 야오의 머리를 발로 찼어요. 이 사건은 아시안 혐오 범죄로 보도되며 세간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본인이 먼저 폭행을 하고서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거잖아요. 너무 뻔뻔하네요. 저도 영상 없었으면 유야무야 됐을 그러니까요. 일이네요. 아니 근데 저거는 너무 사람을 세게 폭행해서 혼수 상태까지 갔다니까. 맞아요. 살인 미수 아닙니까, 저 정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파웰은 이 사건으로 살인미수, 증오범죄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정말 뻔뻔하게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유죄가 인정돼 최대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습니다. 얄팍한 거짓말로는 죄를 덮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할 겁니다. 뻔뻔함을 넘어선 적반하장 19, 13위를 공개합니다. (2021년 8월) 미국 매사추세츠주. 가족과 함께 장을 보고 나온 줄리는 두 남녀가 자신의 차문을 멋대로 연 모습에 대분노. 급기야 주차장에서 말다툼을 벌였는데요. 남의 차 문을 열었다고요? 근데 도둑인데 왜 말다툼을 해요?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도둑이 아니, 도망가든가? 도망가야 되는 어. 거지. 자, 그런데 사실 이들이 차 문을 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약 40분 전 마트를 찾은 캔달라리아와 프렌즈는 야외 주차장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어떡해, 이 무더위에 개가 차 안에 방치돼 있어. 아, 저거는 열어줘야지. 그렇습니다. 당시 기온은 30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였기 때문에 두 사람은 차 안에 있는 개가 걱정됐지만 일단 주인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약 20분이 지나도 개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아유, 더워라. 한여름 무더위 속에 개는 점점 숨을 헐떡이기 시작.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캔델라리아와 프렌즈는 강제로 차문을 개방한 뒤 개에게 물을 먹이며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아유, 저건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걸 떠나서 미국은 저거 형사처벌 대상 아닌가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 40분 뒤에야 모습을 드러낸 개 주인인 줄리는 You touched my door in my car. Do you own my vehicle? Do you want me to call the cops? Do you want me to call the cops You on can you? back up. And you put your hands on me You first. can back away. Fine. You keep approaching. You You're very. fine. And you have on recording. Hello? 정말 무개념이네. Hello? 아, 저거는 정말 인성이 문제 있네. 야 정말 상식이하다. 매사추세츠 법에 따르면 개를 무더운 날씨에 방치할 시 $500 이하의 벌금을 부과. 뿐만 아니라 당장 개를 구조해야 할 응급 상황인 경우 주인이 없을 때 창문을 깨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즉 칸델라리아와 프렌즈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사랑하는 본인의 반려견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데다 견주 본인 입장에서도 범법자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줄리는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불같이 저렇게 화를 냈고요. 심지어 이들에게 물건을 던지며 위협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감사할 줄도 잘못한 줄도 모르는 무개념 견주라며 그의 뻔뻔한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야, 나는 저 개가 불쌍해. 주인이 저 모양이니 아우 정말. 사실 꼭 법이 이거를 범법으로 정하고 안 정하고와 관계없이 자기 개를 위해서 저렇게 안 하고 싶지 않을까? 개가 너무 불쌍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해 8월 18일 베트남 북부 방린성 한 여성이 식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 남성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아니 종업원이 뭐 잘못해서 지금 사장님한테 혼나는 건가요? 아니면 먹고서 뭐 돈 안 내고 먹튀라고 하잖아요. 자, 여성의 이름은 정티 히엔. 그녀가 무릎 꿇게 된 사연은 무엇이었냐? 얼마 전 히엔은 H 식당을 방문한 후 자신의 SNS에 후기를 올렸습니다. 아, H 식당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는데 식당 직원이 사과는커녕 음식값까지 다 받더라고요. 정말 기분 나빴어요. 히엔의 후기를 본 식당 주인은 그녀에게 다시 식당에 와달라고 요청했고요. 식당을 찾아간 히엔은 식당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온갖 비난을 듣게 된 겁니다. 야 이거는 또 뭐죠? 설마 진짜 나쁜 욱이 있었다고 식당 주인이 손님 겁박하는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 블랙 컨슈머 있잖아요. 피엔이 오히려 이 식당을 음해할 목적으로 벌레를 넣고 악의적으로 후기 써서 뭐 그런 식의 보상을 타내려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음식에서 벌레가 나온 건 사실이었습니다. 네? 히엔은 SNS에 후기를 쓴 뒤 식당 주인이 식당으로 오라고 하자 당연히 사과를 받을 거라 생각하고 다시 식당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 음식에 뭐라고 한 사람이 없었다고? 네가 감히 내 음식에 지적을 해? 식당 주인의 강압적인 태도에 무서웠던 히엔은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문까지 작성해야 했습니다. 아, 이게 앞에 계신 분이 피해자신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어이없는데? 아니 근데 가게의 잘못이잖아요. 벌레가 나온 건 이 위생이 문제고 정말 전적으로 저 가게가 잘못한 건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식당 주인 티에는 마치 자신의 행동이 자랑스럽다는 듯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자신의 SNS에 생중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히엔을 폭행까지 했고요. 정말? 결국 그녀는 식당에서 나온 뒤 응급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니 왜 자기의 범죄 현장을 라이브 방송을 해요? 자기 딴에는 이게 무슨 주인으로서 뭔가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저건 그냥 범죄잖아요, 범죄. 범죄죠. 그리고 저 사람 동의 없이 저 사람 얼굴 왜 올려 또.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이후에 타인을 모욕한 죄로 경찰에 체포된 식당 주인 티에는 결국 징역 1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huyện Tam Đảo, tỉnh